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각지에 계신 당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4.15 총선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 자리는, 당원들께,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우리 부산시당의 공약을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만든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부산 살리기라는 주제로 저희 공약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토지정의 실현 특별위원장이신 양은진 당원 모시고, 자리를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역시 딴지를 걸기 위해 모셨습니다. 청년위원장이신 송나영 당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송나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산 살리기. 이제 다들 뭐 선거 때만 되면 뭐 부산 살리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뭐 부산 위기가 사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네, 뭐 살리자. 그냥 선거 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죠. 그냥 뭐 레토릭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부산을 살린다, 지역 살린다 그런 생각들 있었으면 아마 이 수준으로 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2018년 기준으로 이제 측정을 할 때 228개 시군구 가운데서 39%가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하는데 나영 씨 우리 그냥 지방 문 다 닫고 수도권에 가서 같이 살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지방 소멸이 땅이 꺼진다는 이야기는 아닌 거죠? 글쎄요. 예. 네, 인구가 줄어든다는 예. 지방 소멸이 되면 그래도 딱 남는 게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노인들이 거기 남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남는 게 바다가 아니고 이제 노후화된 주택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슬럼이 된 주택들.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수도권 집중도를 이야기를 이제 하는 몇 가지 이제 지표들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지역 총생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수도권이 한 52% 정도 되고 또 이제 천대 기업의 본사가 4분의 3 정도가 그러니까 한 74%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가 수도권에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이 얘기는 이제 엄마들이 생각하면 굉장히 심각한 건데 이게 전국의 이 20대 대학의 85%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이게 수도 이전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헌법을 개정해서 세종시를 뭐 수도로 명시하자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너무 파격적인데 이게 전도를 하는 게 진짜 큰일인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반적인 방향 설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건 이제 장기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 네. 사실 이게 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문제가 아주 오래 전에 위헌 판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는 행정기관 이전이라든지 공공기관 이전 이제 이 부분들이 현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22개 정도의 그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내려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공공기관도 이것을 따라서 가능한 한 갈 수 있는 것들은 쭉쭉 좀 내려가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 정의당의 공약입니다. 네, 그만큼 사실 수도 이전하자라고 이야기 나온 걸 보면은 그만큼 이제 집중을 된 것을 분산시키자라는 게 그만큼 절박하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예. 예.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지금까지 진행된 것도 있죠. 사실 네. 뭐 해양 관련 기관이나 금융 그리고 또 뭐 영상과 관련한 것들 지금 부산에 이제 13개가 이제 이미 그렇죠. 내려와 있는데 예. 뭐 이후에 뭐 추가로 더 올 수도 있는 겁니까? 그리고 또 올리면 또 어떤 걸 또 좀 더 챙겨야 될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그 이제 더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이제 이것에 따르면은 앞으로 한 122개 정도가 이제 내려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기관들이 공공기관들이 부산에 내려와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공공기관들이 이제 부산에 내려와서 한 절반 정도는 부산에 터를 잡고 산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함께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절반 정도는 서울에 있죠. 주된 이유는 교육 문제 때문입니다. 사실 내려와서 살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부산 참 좋은데. 그리고 또 예, 부산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중에 하나가 일자리. 이제 어떠냐면은 이 공공기관이 이제 그 새로 직원을 뽑잖아요. 근데 이제 공공기관 직원을 뽑는 담당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부산에 내려와 있으니까 좋은 애들이 안 온다.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좋은 애들이라고 하는 거는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겠죠. 근데 이거를 우리 입장에서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부산에 있는 사람들한테 좋은 일자리가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 이제 내려온 공공기관들이 나름대로 자금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보증기금이라든지 뭐 남부발전이라든지 뭐 예탁결제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출자를 해서 기금을 만들고 이제 이 기금을 가지고 사회공헌 사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에서 이제 지역공헌 사업이라고 하는 거를 한다는 건데 그게 이제 부산의 사회적 경제를 이제 위한 뭐 기금이라든지 부산에서 이제 출발하는 이제 벤처 기업들을 위한 이제 그 자금 공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 공공기관들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절반의 성공이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내려왔는데 뭐 더 내려와서 이제 사실 이제 분산이 잘 되면은 사실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공약 중에 이제 국공립대 공동학위제라는 게 이제 들어가 있어요. 사실 뭐 국공립대 통합과 관련해서 이제 또 뭐 이야기도 많았었는데 사실 지방 국립대 포함해서 지방 대학교의 상황이 사실 좀 많이 위기예요. 뭐 이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더 해주신다. 네, 지방대들의 이제 위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지금 인구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새로 아이들을 안 낳으니까 적어도 한 2022년쯤 되게 되면은 거의 이제 새로 이렇게 대학에서 이게 아마 지방 쪽 같은 경우에 거의 대규모로 인원 미달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그 교육 문제는 이제 더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엄마들이 말하는 엄친아라고 하는 이제 애들이 있잖아요. 그 엄친아들이 간다는 대학이 이제 20대 대학이라고 하는데 그 20대 대학의 85%가 수도권에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저는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사실 이제 받아들여요. 예. 근데 만일에 있잖아요. 이 그 지방에 있는 이제 국립대학들에서 이렇게 서울대하고 똑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제공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서울대, 뭐 충남대, 뭐 부산대 이런 데들에서 한국 뭐 1대학, 뭐 한국 2대학, 한국 3대학 이런 식으로 이제 공동학위제를 운영하게 된다면 프랑스처럼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제 나름대로 상당히 이제 교육 불평등에 대한 이제 우려나 걱정들도 그리고 이제 엄마들이 짐을 바리바리 싸서 이제 보내는 그런 것들도 없어지게 되겠죠. 이제 저 같은 이제 지방에 사는 엄마들이 많이 이제 겪고 있는 문제가 사실 아이들이 이제 대학 가면서 보내고 대학 가서 서울에서 뭐 수도권에서 졸업하고 또 취업을 거기서 하고 또 거기서 이제 그 배우자들을 만나고 또 살림 차리고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이상가족으로 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방에 남는 거는 이제 심각한 이제 교육비 부담 같은 것도 있고 또 엄마들의 눈물 이것도 지방의 몫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균형 발전 뭐 하자 하고 네. 공동학위제 이런 것도 이야기하셨는데 뭐 대학 균형 발전법을 통해서 국공립대를 우선 육성하고 뭐 지역 대학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에도 투자도 많이 하고 뭐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당이 주장하는 이제 대학균형발전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선은 이제 국공립대부터 이제 그 공동학위제 같은 걸 하고 그 전 단계로서 뭐 네트워크 같은 것들도 만들고 또 혹은 또 그 전 단계로서 아주 열악한 이제 지방 국공립대가 있다면은 집중 이제 육성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모두 이 이제 대학균형발전법 안에 이제 포함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공약이 좀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뭐 지금의 교부 방식이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네. 있는데 요 문제 좀 지적을 해주신다면. 예, 우리가 이제 우리가 내는 세금들이 보면은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잖아요. 지방세라고 하는 게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내게 되는 세금인데,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이게 우리 세입으로서 걷어들이는 것보다는 세출로서 쓰는 게, 실제로 이렇게 사무를 수행하면서 쓰는 게 굉장히 많다. 이게 그런 거죠. 그럼 그 돈은 적게 들어와서 많이 쓰게 되면 그 차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뭘로 메꾸느냐. 그게 이제 그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내는 이제 게 되고, 그걸 우리가 교부세다, 지방교부세다, 그 다음에 또 보조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앙에서 돈을 내려보내게 되면, 그러면 눈치를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많이 나영 씨. 봐야죠. 돈 주는 사람 눈치 그렇죠. 보잖아요. 네. 그게 그러면 이게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세와 지방세의
그 세 수입에 있어서의 불균형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지방재정 조정제도 같은 것들을 두고 있는데 어쨌든 그 중에 그 줄기에 이제 속하는 교부세라고 하는 거를 내려보낼 때 이제 현재 수준보다도 좀 더 높게 국세의 22% 정도를 지방에 내려보내는 교부세로 만들자라고 하는 게 우리 당의 생각인 거죠. 네. 이게 뭐 예산 문제 나오니까 뭐 갈수록 좀 어려워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예. 자, 그리고 공약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국민 공통복지 예산, 그러니까 이제 기초생활보장, 그리고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영유아 보육. 이 4대 복지 예산은 전에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 국가가 볼 때까지 부담하고 있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회복지 예산이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게 사회복지 예산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이제 복지를 위해서 이제 국가가 뭐 지출을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결국 이렇게 보고 봐야 하는 거죠. 우리가 국민이 이 지역 어느 곳에 살던 간에 똑같은 수준의 복지 수준이라고 하는 거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은 국가의 책무이고 따라서 그거는 재정이라고 하는 부담에 있어서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까지는 이제 그 부분들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항상 이제 사회복지 그 재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정부가 이게 그 지방에 보조금으로 내려보내고 보조금으로 내려보내면서 지방자치단체 그 지방재정까지 이렇게 같이 매칭해가지고 지출을 하게 되다가 보니까 사실은 사회복지 지출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고갈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장을 하는 부분들이 복지비에서 관한 한 이제 시민적 최소치, 뭐 국민적 최소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개념에 입각해서 적어도 국가의 재정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법으로 명시하자라고 하는 게 우리 당의 생각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뭐 보조금, 교부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이게 다 다른 거예요? 보조금을 많이 주면 그냥 다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지방 교부세다 이러면 이제 용도 지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반 재원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데 보조금이다라고 이야기하면 항상 그것은 특정한 보조금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업에 쓰도록 이게 특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되느냐면은 우리나라의 보조금이라고 하는 건 크게 보면 두 종류예요. 하나는 사회복지 보조금이고 하나는 이제 투자사업과 관련된 보조금이에요. 지금 여기서 투자사업과 관련된 보조금이라고 하는 걸 특별히 또 문제 삼고 싶은데 이 투자사업과 같은 이제 보조금이라고 하는 거는 100% 이제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항상 일정한 수준이라고 하는 지방비 매칭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데 지방비 매칭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결국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이제 지방 재정을 갖다가 끌어 쓰는 거죠. 사실 보조금, 투자사업비 보조금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에서 생색을 내면서 이제 그 지방비까지 같이 훑어다가 쓰는 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이 예산철만 되면은 부산시 공무원들은 이제 서울에 가서 혹은 뭐 세종시에 가서 붙어 살면서 설득을 해서 투자를 해서 보조금을 많이 따왔고 이번에 얼마를 따왔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치적이나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그거 자체가 이제 지방 재정에는 굉장히 그늘을 들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방의 유력한 토호나 아니면은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색내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보조금을 갖고 오면서 지방 재정까지 탁 갖다가 얹어가지고 그걸 끈끈이라고 얘기해요. 재정하고 하는 데서는 끈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딱 얹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되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시민의 보편적인 요구에 필요한 재원들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시에 돈 갖다 주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지금 어쨌든 하시는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사실 이제 국가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 사실 중앙정부에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사실 이 지역 자체에서 사실 생산하고 돈이 돌면서 이 자체로 사실은 재생하고 순환할 수 있는 경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부산 공립은행 설립 이런 공약도 있어요. 네. 사실 이제 수도권이 돈을 워낙 다 빨아들이는 이제 블랙홀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것도 나오게 된 것 같은데 뭐 일단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은행 하나 생기면은 정말 달라질 거냐라는 걸 좀 의문을 가지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은행이 이제 지역에 무슨 도움이 됐을까? 사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현재와 같은 이제 거의 이게
경제도 저는 정치도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지점 본점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은행이라고 하는 그 지점망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지역에서 만들어진 돈이라고 하는 거를 끌어서 중앙으로 모아와요. 그러면 이제 그 지점망을 통해서 지역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지역에서 돈을 벌어 가지고는 그 돈이 중앙으로 갔다가는 온데간데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산에 있는 사람들도 돈 좀 써보자 이런 거고, 그다음에 또 특히 이제 그 지역에서는 뭐 이렇게 협동조합이라든지 뭐 공유 경제라든지 또 사회적 경제라든지 이런 곳에 이렇게 투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런 곳에서 대출을 내려고 하면 사실 수익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반 자본주의적으로 운영하는 기업보다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 상업은행에서 그 돈이라고 하는 걸 빌려 갖고는 굉장히 좀 난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그 인내 자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장기 저리로 대출을 받아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제 상업은행 방식으로는 곤란하다. 그래서 공립은행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또 이 공립은행을 중앙에 하나 두고서 내려보내고 이러지 말고 지방에다가 공립은행을 만들어서 이제 이 지역의 연대경제, 뭐 생태경제, 사회적 경제에다가 이 피 같은 이제 이 인내 자본을 공급해보자. 그러면 그것이 이제 중요한 마중물이 돼가지고 지역 순환형 자립적 경제를 육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듣긴 좋은데, 근데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면 약간 지금 은행들은 금융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렇게 보면은 네, 그렇죠. 이게 상업은행의 어쩔 수 없는 생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윤을 목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장기 저리 자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풀 수가 좀 없는 부분이죠. 이제 은행이 이윤을 목적으로 하면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 걸 갖고 수익을 내어서 이제 은행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 상업은행 방식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런 이제 그 공립은행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미국에서 뉴딜 있잖아요. 예. 그 뉴딜 같은 경우에도 로스벨트의 뉴딜을 뒷받침했던 그것도 역시 공립은행이었거든요. 이제 미국에는 굉장히 드문 형태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 당시로서는 드문 형태지, 지금은 미국에 공립은행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금융의 역할이 필요한 곳에 이제 돈을 공급해야 하는 건데 아무래도 상업은행들은 이윤 때문에 제대로 그 역할을 못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 제가 듣기가 궁금해가지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런 공립은행 같은 것들이 기존에 시도되었거나 이미 있거나 하는 사례 같은 건 그렇죠. 미국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그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우리 법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보자. 정부가 좀 출연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좀 출연을 해가지고 이제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 한국에는 아직 그런 사례는 없다라고. 그러면 만약 부산 생기면 부산이 최초가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부산에서 한번 그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만은. 네. 그렇죠. 공공은행 만들자는 이야기들은 이제 계속 그래도 문제 슬슬 달궈지고 있는 네. 모양인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제 녹색은행 이야기도 나왔었어요. 네. 지금 사회적 경제도 이야기하셨지만은 네. 이제 그러면 그린뉴딜 같은 경우에 네. 녹색을 지원할 만한 그렇죠. 예. 그런 그게 게 예, 맞습니다. 그 산업은행에 이제 정부 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정부가 나름대로 정부 입김을 불어 넣으면서 이렇게 하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은행을 그린뱅크라고 하는 걸로 변신해가지고 그린 뉴딜 사업을 지탱하는 돈을 그쪽에서 이제 좀 수혈받는 걸로 하자. 그게 또 우리 정의당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아마 이 은행 이야기하고 또 연결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지역 재투자법을 예. 제정하자라는 네, 이야기가 있었죠. 예. 이제 지역 재투자라고 재투자법 이러면 사실 역사가 조금 있습니다. 아주 2004년인가 6년인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심상정 의원이 이제 발의한 법이 또 이 성격에 속하는 지역 재투자법의 종류에 속하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김영춘 의원이 발의한 법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우리 정의당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지역 재투자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이제 그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역에서 벌어들인 돈이 중앙에 갔다가 안 내려온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뭐 공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SOC 공사, 뭐 항만을 짓고 뭐 또 이런 뭐 도로를 닦고 그런 큰 공사를 중앙에 본사를 둔 재벌 기업들이 와서 합니다. 그 공사를 하고 자기들의 공사 수익을 가져가고 나면 땡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구를 하는 것이 금융기관이 이제 지역 재투자 기금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고
그러니까 그것의 관리는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가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이 점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이 지역 차원에서의 시민단체가 관리하는 그 내용은 없거든요. 이제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이제 실물경제 부분과 관련된 것인데, 이게 지역에서 그 SOC 쪽에다가 이제 공사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이제 그게 용역비가 되었건, 원자재 구입이 되었건, 중간재 구입이 되었건 50% 이상을 지역에서 해라. 그걸 강제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이 법안에 이제 담아서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정의당의 지역재투자법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이것으로 저희가 부산 살리기 관련한 공약들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 뭐 이야기하시면서 가장 뭐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한마디씩. 한마디씩. 좀 듣는데 이게 왜 부산 뭐 사람 인구도 나가고 청년들이 다 떠나가고 이런 얘기 늘 나오는데, 이게 그냥 부산이 살기 살기 힘들고 뭐 좀 어려운 곳이고 동네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이게 정책과 구조와 뭐 제도 자체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어서 그렇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육이며 뭐 재원이며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하려면 그냥 우리끼리 애써서 될 일이 아니라 이 문제가 이 불균형한 제도를 좀 고쳐야 되는구나라는 걸 많이 생각하셨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 지역 문제라고 하는 것을, 저도 사실 1980년대 제가 아주 20대 때부터 부산이 왜 이런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되기는커녕 이제 더 심각한 형태로, 지금 제가 이제 사실 최근에 수치를 보고 놀란 것은 한국의 20대 대학의 85%가 수도권에 있다라고 하는 걸 보고 사실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이래서 모두 다 서울로 가야 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 건데, 저는 이제 정말로 우리 정치권이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이 지역 문제라고 하는 것을 잊고 있었다. 정치권이 지역 문제에 착목했을 때는 아마 지역 감정, 생각나시죠? 지역 감정. 그렇죠, 지역 예. 감정. 그런 문제, 지역 감정이 이제 정치라고 하는 부분들을 왜곡했던 때, 그때 이외에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특히 이제 부산에 있는 분들이 이제 정말 열심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의당을 꼭 지지해 주시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예. 예, 정말로 사실 이제 경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재생이 되고 순환이 되는 그런 공동체, 뭐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좀 재생과 순환의 공동체를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어쨌든 부산 살리기 좀 담겨 있고요. 많이들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